소설챗. 한밤의 숨바꼭질. 부모님이 여행을 가게 되어서 어린 동생과 둘만 있게 되었다. 언니, 잠 안 오는데 같이 놀면 안 돼? 안 돼. 빨리 가서 자. 그럼 나 유튜브 좀 보다 자도 돼? 절대 안 돼. 폰 볼 생각 하지 마. 에헤이, 조졌네 이거. 잠깐, 너 방금 뭐라 했어? 나는 동생의 버릇이 나빠질까봐 응석을 받아주지 않았다. 잠을 자는데 자꾸 거실에서 뭔가 소리가 나서 잠에서 깼다. 이 녀석 안 자나 보네. 언니! 나 잠 안 와. 좀만 놀자. 응? 어휴, 알았어. 그럼 부모님도 없고 하니까 숨바꼭질 할래? 하나, 둘. 좀 몸을 쓰는 놀이를 해야 동생이 잠을 잘 것 같았다. 그럼 찾는다. 여기 있니? 그럼 여기? 하지만 동생을 좀처럼 찾을 수 없었다. 어딨지? 어? 아래를 보니 거실 커튼 밑으로 발이 삐져나와 있었다. 다 보이거든요.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이것은 동생의 발이 아니었다. 커튼 밑의 발은 어린 동생의 발이라기엔 너무 크고 동생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린다. 동생이 밤에 뛰어들어올 때 뒤에 누군가 지나가는 것이 보인다. 밤에 거실에서 나던 소리는 사실 동생이 낸 것이 아니라 강도가 들어와 물건을 훔치던 소리였다. 그러던 중 자매가 깨자 강도는 거실 커튼 뒤에 계속 숨어있던 것이다. 매운 어묵. 나는 포장마차 분식집을 하는데 매일같이 먹으러 오는 학생이 있다. 이모, 저 떡볶이랑 김말이 주세요. 어묵 국물 먼저 좀 먹을게요. 뜨거워. 천천히 먹어. 내 딸과 비슷한 나이여서 더욱더 챙겨주곤 한다. 자, 달걀은 서비스. 우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뭐든 너무 급하게 먹는 것이 흠이다. 아이고, 다 묻혔네. 천천히 먹어. 여기 휴지. 학원이 늦게 끝나다 보니 너무 배고파서요. 이모, 근데 혹시 매운 어묵은 하실 생각 없어요? 매운 어묵? 괜찮지. 근데 내가 만든 거 꽤 매운데. 따라올 수 있겠나? 야래 맵찔이가 다음에 됐스. 단골 학생의 제안으로 매운 어묵도 팔기 시작했다. 이모, 안녕하세요. 아, 매운 어묵이다. 개시했지. 입가에 빨간 국물 다 묻은 것 좀 봐. 여기 휴지. 학생?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입가에 묻은 건 빨간 국물이 아니었다. 매운 어묵을 먹을 때 자세히 들어보면 목구멍을 톡 찔리는 소리가 들린다. 너무 급히 먹는 바람에 어묵꼬치가 목을 뚫어버렸던 것이다. 팥 붕어빵. 야, 무덤 앞에서 춤추면 안 돼. 쥐는 무덤 위에 서 있으면서. 집 근처는 눈이 내려도 금방 치워지는데 뒷산에 있는 무덤가는 아직 놀기 딱 좋았다. 참교육 뚝배기 볼. 아, 주츠시키 화남텐. 야! 얘들아, 거기서 놀면 안 돼. 특히 그 무덤은 어쩔 TV, 촉법 TV. 할머니 뭐 돼? 에? 후회할 거다. 오, 붕어빵이다. 팥붕이랑 슈붕이 있네. 전 슈붕 주세요. 아, 만할못이네. 팥이 근본이지. 전 팥붕 주세요. 나는 그날따라 유독 배가 고파서 엄청 많이 먹었다. 우리는 붕어빵을 사 먹고 집으로 귀가했다. 그런데 그날 밤 난 악몽을 꾸게 되었다. 잘못했어요. 친구가 귀신에게 잘못했다며 빌고 있었다. 꿈에서 깬 나는 친구의 소식을 듣고 경악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그 전화는 친구가 자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전화였다. 할머니가 놀지 말라고 경고했던 곳은 귀신 들린 무덤이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귀신이 싫어하는 팥을 잔뜩 먹었던 주인공은 다행히 화를 면하게 되었다. 눈사람.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자 눈이 엄청 많이 왔다. 엄마, 아빠, 눈사람 만들자요. 아이가 신나서 눈사람을 만들자고 했다. 우리 가족은 집 마당에서 함께 눈사람도 만들고 화목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눈사람 완성. 아이고, 눈이 또 내리네. 추우니까 이제 들어가자. 눈사람도 집에 데리고 들어갈래. 눈사람은 따뜻한 곳에 들어가면 녹아서 안 돼. 눈사람은 안 추워? 아이에게 눈사람은 내일 또 보자고 달래고 집에 들어와 재웠다. 에치, 여보, 보일러 안 틀었어? 보일러? 틀었는데? 어머, 베란다 문이 열려있잖아. 아이가 감기에 걸리면 큰일이니 다시 문을 잘 잠궜다. 밤새 매서운 눈보라가 창문을 두들겼다. 다음날 크리스마스에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가 만든 눈사람 말고 또 하나 눈사람이 생긴 것이다. 어머, 당신이 일찍 일어나서 만든 거야? 어? 딸! 일어나서 밖에 눈사람 좀 봐봐. 그러나 방에 딸은 없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새로 생긴 눈사람의 정체는 딸이었다. 딸은 간밤에 눈사람이 걱정되어 잠시 마당에 나갔었는데 엄마가 문을 잠가버려 다시 들어오지 못했다. 자세히 보면 문을 두드리는 딸이 보인다. 즉 밤새 문을 두드린 것은 눈보라가 아니라 딸이었던 것이다. 아이 귀신. 여자친구와 드라이브를 하다가 어쩌다 보니 으슥한 산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어쩌다 보니 들어오게 된 거야. 진짜야. 뭐가? 근데 이런 산속에 둘만 있으니 뭔가 운치 있지 않아? 귀신 나올 것 같아 무서워. 뭐라도 듣자. 설채동에서 납치된 초등학생의 수색이 닷새째 에잉 뉴스트니까 더 무서워잉. 자기는 흰머리에 흰색 패딩을 입고 흰색 운동화를 방금 무슨 비명 소리 들리지 않았어? 그러게? 설마 귀신? 사람 비명인 줄 알았던 소리는 고라니였다. 그냥 고라니야. 봐봐. 놀래라. 정말로 나타난 귀신에 놀라 서둘러 차를 운전해서 산에서 내려갔다. 그러나 나중에 뉴스를 본 나는 크게 자책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야산에서 실종되었던 초등학생 아이가 살해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초반에 나오는 라디오 뉴스를 자세히 들어보면 납치된 초등학생의 인상착의는 흰머리에 흰색 패딩을 입고 흰색 운동화를 신고 즉 주인공에게 달려오던 이 아이는 귀신이 아니라 구해달라며 달려오던 납치된 아이였다. 주인공이 도망칠 때 아이를 뒤쫓아온 납치범의 모습이 보인다. 비상문. 2012년생 괴물 래퍼 왈잼민이 학교 학원집 재미포의 쳇바퀴 만난 100만 로벅스의 값어치 잼민이라 비하하는 꼰대들은 킹받지? 요즘 친구가 코노에 자주 온다. 동네 상가 2층에 있는 코노인데 여기서 노래를 부르면 초등학생의 애환과 갑박한 세상 속 지친 삶을 잠시 잊을 수 있다. 근데 이상하네? 뭐가? 우리 들어오기 전에 분명히 옆방에 어떤 누나가 먼저 들어가는 거 봤거든. 근데 지금 30분이 지났는데도 아무 노래도 부르지 않고 있어. 무섭다고! 시끄러. 야, 궁금하지 않냐?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옆방 쓱 보고 올까? 그럼 난 보고 올게. 그 누나가 들어갔던 방 안을 조심스럽게 쳐다봤는데 그런데 그 누나가 노래방 입구 쪽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응? 그 순간 화재 경보기가 울리기 시작했다. 불났나봐. 여기 비상문으로 탈출하자. 그곳은 누나가 가리킨 방향의 반대 방향 쪽이었다. 나 먼저 간다. 그런데 먼저 비상문으로 나간 내 친구는 즉사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친구는 비상문에서 나가자마자 추락해 죽었다. 초반에 노래방 건물이 나온 장면을 보면 비상문이 2층 벽 허공에 붙어있는 것이 보인다. 즉 문을 열고 발을 내디디면 곧바로 추락하는 것이다. 이러한 낭떠러지 비상문은 놀랍게도 전국 곳곳에 현재도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수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옆방에 있던 여자는 그 위험한 비상문에서 추락해 죽었던 귀신이었다. 주인공 일행이 비상문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반대 방향을 가리켰던 것이었다. 로봇 청소기. 방 치우기 겁내겠잖아. 집에 오면 씻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청소기를 돌릴 여력이 도저히 없다. 그래서 장만했다. 로봇 청소기. 먼지 한 톨 없이 싹싹 청소해놔. 네, 청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AI 음성인식 기능도 있다. 당신은 제가 본 가장 더러운 인류입니다. 뭐라고? 오리. 아무튼 덕분에 요즘 집이 깨끗해져서 친구에게 놀러오라 했다. 뭐야, 열려있네? 나왔어. 우와, 어서와. 케이크님. 아, 이게 그 로봇 청소기야? 물체나 생물을 정확히 인식한다? 예를 들어 이렇게 리모컨이랑 부딪히면 이것은 리모컨입니다. 경로를 변경합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부딪히면 봐봐. 이것은 사람입니다. 경로를 변경합니다. 그러면 너한테 부딪히면 이것은 모쏠입니다. 이러겠네? 그치? 뭐 죽을래? 잘 놀고 간다. 문 좀 잘 잠그고. 걱정 마셔. 너나 집 가는 길 조심해. 이것은 사람입니다. 경로를 변경합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로봇 청소기가 인식한 사람은 침대 밑에 숨어있던 괴한이었다. 친구가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이미 열려 있었는데 문을 잠그는 것을 깜빡한 주인공의 집에 괴한이 침입해서 침대 밑에 숨어있던 것이다. 아내의 병. 아내와 레스토랑에 식사를 하러 왔다. 응, 넌 내가 5초만 이기. 넌 내가 1초 만에 이김. 요즘 자주 다퉜었는데 이런 곳에 오랜만에 함께 오니 좋았다. 근데 와인 맛이 좀 이상하지 않아? 그리고 그 파스타도 맛이 좀 이상하지 않아? 또 시작이다. 또 지긋지긋한 아내의 의심병이 시작됐다. 내 아내는 조현병 환자다. 또 뭐가 이상한데? 먹으면 안 돼! 독이 들어있다고! 대체 뭐라는 거야? 제발 그만 좀 해. 내 귀에 도청장
목적지가 있다니까. 빨리 앉아. 이 레스토랑은 우리를 도청하고 있어. 아니 좀 앉으라고. 손님, 무슨 일이신가요? 죄송합니다. 아내가 폐를 끼쳐서. 네? 손님께서는 혼자 오셨는데요? 예?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조현병에 걸린 것은 아내가 아니라 주인공이었다. 레스토랑에서 주변 사람들이 아내가 시끄럽게 할 땐 관심이 없다가 주인공이 소리를 질렀을 때만 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인공은 조현병 증상으로 인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아내를 본 것이다. 창밖의 남자. 시끄러운 곳에 살다가 몸이 안 좋아져서 한적하고 조용한 집으로 이사 왔다. 어느 날 밤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커튼을 열어보니 집과 조금 떨어진 곳에 누가 서 있었다. 혹시 저 남자가 두드린 건가? 무서워진 나는 다시 커튼을 지고 아침까지 밤을 새웠다. 다음 날 밤 다시 잠에 들었는데 또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를 깨웠다. 어제보다 더 가까이 와 있어. 내일도 저 사람이 오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그리고 또 다음날 자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같은 시간에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없네? 112입니다. 경찰이죠? 창밖에 이상한 사람이 서 있어요. 일단 진정하시고 주소를 알려주세요. 부설동 쌀집 아파트 1408호요. 빨리 출동해주세요. 저 남자가 들어오면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창밖에 있는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올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14층 창문 밖에 사람이 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주인공은 자신의 집 주소를 1408호라고 말했다. 즉 그곳은 누가 서 있을 수가 없는 14층 창문이었다. 주인공은 이사 오기 전 소음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병을 앓게 되었고 그로 인해 환각이 보였던 것이다. 군대 면제. 자기야! 내 여친은 매주 5시간 걸리는 버스를 타고 나를 보러 온다. 내가 아프기라도 하면 지극 정성으로 간호해준다. 데이트하다가 헤어질 시간이 되어 세상이 끝난 것처럼 엉엉 우는 모습을 보면 내가 여친 인생의 전부인 것 같다. 그런데 나에게 군대를 가라는 입영 통지서가 날아왔다. 여친한테 어떻게 얘기하지? 나는 군대를 가야 한다는 얘기를 어렵게 꺼냈다. 엉엉 울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여친은 침착했다. 그날 여친과 함께 술을 좀 많이 마셨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았다. 저기? 왜 그래? 여친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갔는데 각막 손상을 입었다며 실명 판정을 받았다. 내가 실명이라니. 하지만 이런 나를 여친은 계속 곁에서 챙겨주었다. 이제 군대 면제야.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여친은 남친이 잠든 사이 바늘로 눈을 찔러 실명시켰다. 저기? 왜 그래? 실명인 사람은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남친은 이것을 모르는 채 여친과 계속 함께 있게 되었다.